안녕하세요. 12조 김지혜입니다. 저희 조가 여러 상황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감정을 정의하고 분리하는 과정, 그리고 감정을 대표할 수 있는 이미지를 차례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는 감정과 감정어를 크게 네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과학, 심리학, 인문학, 그리고 사회학입니다. 감정이란 어떤 현상이나 상황에 대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느낌이나 기분을 의미합니다. 이모션은 정신적으로 뒤흔들다라는 의미를 가진 프랑스어에서 유래했으며 영국에 이 단어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불애한 용어라고 칭하며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 꺼려했습니다. 하지만 18세기 후반부터 철학자들에 의해 사용되기 시작해 정신상태의 변화를 정의할 수 있는 단어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의 의미 변화를 철학자 3명으로 소개하겠습니다. 17세기의 조나단 에드워즈는 철학의 언어로 감정을 통제하고 다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찰스 베르는 감정은 정신적 느낌을 나타내며 의학적, 도덕적 맥락에서 벗어난 개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감정이라는 단어는 헨리를 통해 심리학 용어로 감정이 편성되었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일상에서 흔히 쓰이는 개념이 되었습니다. 감정은 인간 발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생후 3개월부터 시작해 우리는 쾌와 물기를 인식하며 5, 6개월부터는 부모의 표정을 통해 감정을 구분합니다. 생후 12개월부터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기쁨이나 즐거움을 알아가게 되고 정서 변화의 이유를 감정으로 추측하는 등 감정을 점차 구체화시켜 나갑니다. 자극은 자극체를 통해 뇌의 여러 영역을 활성화시키며 신경세포 간의 정보 전달 과정에는 변형계는 감정, 의지, 행동 등을 제어합니다. 뇌의 화학적 변화는 감정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은 감정과 쾌감을 느끼게 하고 고통을 덜 느끼게 만듭니다. 이러한 과정은 신경 전달 물질의 작용으로 인해 일어나는 생리적 반응으로 인간의 의지나 노력만으로는 쉽게 조절할 수 없습니다. 감정의 색채적 표현도 주목할 만한데 예를 들어 붉은색은 흥분이나 분노를 상징하고 파란색은 차분함과 우울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붉은 계열의 색은 흥분에 자극하며 색이 눈에 들어오면 뇌하 수체에서 부신으로 신호가 전달되어 아드레날린이 분비됩니다. 이로 인해 맥박이 빨라지고 혈압이 상승하면서 흥분이나 분노 같은 감정이 유발됩니다. 반면 파란색은 차분하고 고요한 감정을 유도하며 주로 슬픔이나 우울을 표현하는 데 사용됩니다. 파란빛이 뇌에서 인식되면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해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를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로토닌 분비가 지속되면 이는 곧 우울로 이어집니다. 찰스 다윈은 진화론적 관점에서 감정 표현을 설명하면서 사랑이라는 감정은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공포는 위험에 대한 반응으로 발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찰스 다윈은 감정이 사람들과 소통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고 설명하면서 진화의 필연적인 요소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표정을 통해 현재 느끼는 감정을 드러냅니다. 긴장하면 얼굴이 빨개질 때가 있죠. 긴장하면 교감신경의 작용으로 혈압이 높아져 얼굴이 붉어집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프롤락틴 호르몬이 눈물 형태로 배출되어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화가 나면 눈물이 흐르기도 합니다. 우울할 때는 세로토닌 결핍으로 무기력해지고 그로 인해 고개가 숙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학에서 감정은 네 가지 관점으로 설명됩니다. 생물적 관점은 뇌의 화학작용으로 인한 결과로 보고 인지적 관점은 상황에 따른 개인의 인식과 해석을 중시합니다. 행동적 관점은 감정이 환경 변화에 따른 행동의 결과로 나타난다고 보며 사회문화적 관점은 감정이 타인의 문화적 맥락에서 형성된다고 설명합니다. 시대에 따라 예술 속 감정 표현 방식도 변해왔습니다. 낭만주의는 감정과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강조하며 감정을 깊이 탐구했습니다. 인상주의는 자연감과 일상의 순간적인 감정을 포착하려 했고 표현주의는 감정의 격렬함을 시각적으로 강렬하게 표현했습니다. 러셀 훅실드는 감정의 사회학을 연구하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형성된 감정 규칙에 따라 감정 노동을 수행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감정 노동의 확대와 함께 정신적 질환의 증가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사회학에서는 감정이 감정규제, 사회적 권력, 감정의 자본화 등 사회에서 큰 영향을 받는다고 보며
특히 감정 노동이 개인의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감정어로 삼아 감정어를 분류하고 조사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12조는 먼저 돈, 사람, 학교에서 느끼는 감정을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으로 나누었습니다. 이후 우울에는 침울, 무기력, 낙담 등의 세부 감정어를 추가했고 행복에는 기쁨, 즐거움 등의 세부 감정어를 기준으로 일상생활에서 느꼈던 감정을 분류했습니다. 저희의 대표 감정어인 행복과 우울을 소개하겠습니다. 행복의 사전적 정의는 희망을 그리는 상태에서 느끼는 좋은 감정으로 심리적 상태 및 이성적 경지 또는 개인이 원하는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어 만족하거나 즐거움과 여유로움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행복은 영국의 철학자 제레미 벤담이 1789년 저서에서 공리주의를 주장하며 행복을 쾌락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양에서는 1860년대 이후 일본에서 제레미 벤담의 원서를 번역하면서 일본에는 없던 해피니스라는 단어를 다행행과 복복의 조합으로 만들어 물질적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행복이라는 개념이 형성했습니다. 행복은 크게 쾌락적, 성취적, 온전한 행복으로 나누어집니다. 쾌락적 행복은 쾌락 중추를 자극하는 식욕, 성욕, 마약 등을 통해 느껴지는 행복입니다. 성취적 행복은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성취함으로써 얻는 즐거움이며 온전한 행복은 삶을 통해 미덕과 가치를 실현할 때 느끼는 즐거움입니다. 우울의 사전적 정의는 활동력 저하를 특징으로 하는 정신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서양에서 우울의 기원은 가라앉는다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된 디프레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울의 한자는 근심할 우와 빽빽할 울로 구성되어 근심이 매우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우울이라는 감정은 영어로 다양하게 표현되며 그중 특히 블루라는 표현이 두드러집니다. 블루는 우울하고 울적한 기분을 나타내는 색으로 항해 중 선장을 잃은 배가 파란색 깃발을 달고 돌아오는 데서 유래된 가설이 있습니다. 또한 블루의 기원 중 하나는 심한 알코올 금단 증상을 겪었던 블루 데빌스에서 유래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조사를 통해 우울과 행복을 대표 감정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우울은 침울, 무기력, 낙담, 상심과 절망, 그리고 암울, 허망함으로 나누었고 행복은 기쁨, 즐거움, 만족과 희열, 환희, 안락, 평안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어와 세부 감정어를 대표하는 이미지들을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조는 핀터레스트, AI, 픽사베이, 구글 등 다양한 사이트에서 대표 감정어에 맞는 이미지를 수집하여 세부 감정어로 분류했습니다. 이후 각 세부 감정어별로 대표 사진을 3장씩 선정하고 최종적으로 대표한 사진을 1장씩 뽑았습니다. 행복 이미지는 점프하거나 활짝 웃으며 팔을 뻗는 포즈가 특징입니다. 하늘색과 흰색의 밝은 색상을 사용해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전달하며 환하게 미소 짓는 인물은 현재의 행복한 상태를 표현합니다. 하늘의 구름과 탁 트인 자연 배경은 행복한 순간의 개방된 마음과 가능성을 시각적으로 나타냅니다. 행복 세부 감정어 이미지는 다음과 같이 분류되었습니다. 희열은 강렬한 색상과 신나는 분위기, 기쁨은 기쁨을 드러내는 표정과 따뜻한 색감, 안락은 자연이나 일상 속에서의 편안한 순간, 만족은 사랑스러운 분위기와 만족의 매개가 존재하고, 희열은 강렬한 에너지와 활력을 특징으로 지정하고 사진들을 분류하였습니다. 대표적인 행복의 명화로는 마르크 샤갈의 에펠탑에 신랑 신부가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신랑과 신부가 에펠탑 위에서 하늘에 보유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으며 이는 개인적인 행복과 사랑을 상징합니다. 또한 다른 행복을 표현한 명화들인 물고기 잡는 소년들, 그네, 그리고 뱃놀이 일행의 오차는 밝은 색채와 부드러운 붓질로 따뜻하고 밝은 분위기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표 기쁨 AI 이미지는 소녀가 과자 세계에서 행복하게 놀고 있는 모습입니다. 행복과 밝은 이미지가 잘 드러나게 프롬프트를 작성한 이 3개의 그림들은 모두 밝고 화사한 분위기를 담고 있으며 사람들은 원하는 물건을 가지고 있거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함께 표현되어 있습니다. 행복을 드러내는 요소들로 인해 함께하는 즐거움과 기쁨이 잘 드러냅니다. 우울의 이미지 특징은 어두운 배경과 인물이 웅크리거나 고개를 숙인 자세로 표현됩니다. 어두운 색상과 낮은 채도로 인해 무거운 분위기가 연출되며 고개를 숙여 표정을 가리는 모습은 감정을 숨기려는 심리를 상징합니다. 또한 홀로 앉아 있는 모습은 심리적 압박감과 고립된 느낌을 불러일으킵니다. 우울 세부 감정의 이미지는 다음과 같이 분류되었습니다. 낙담은 무기력한 자세와 정서적 고립을, 침울은 인물들의 고독한 순간과 어두운 톤을, 무기력은 인물들이 활기 없어 있는 모습을, 절망은 고통 속 정지된 힘겨운 모습을, 허망함은 정적이고 생동감 없는 모습을 특징하고 지정하며 사진들을 분류하였습니다. 대표 우울 명화는 파블로 피카소의 늙은 기타리스트로 기타를 연주하는 비참한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작품은 우울과 고독감을 상징하며 차가운 색조로 절망적인 상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 개의 명화 또한 푸른 색채나 어두운 명도를 사용하여 절망적인 상황과 우울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표 슬픔 AI 이미지는 가족이자 친구였던 강아지가 죽은 순간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세 개의 사진 모두 어두운 색조와 절제된 색감을 사용하고 있으며 인물이 혼자 있는 경우가 많아 우울함과 쓸쓸함이 함께 느껴집니다. 이외에도 여러 요소들과 맥락적인 느낌을 통해 우울을 표현하는 이미지들을 만들었습니다. 감정 리서치를 통해 이미지에서 감정을 읽고 더 나아가 어떻게 하면 디자인에서 사람들의 감정을 동요시킬까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배운 것들을 앞으로 디자인할 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2조의 감정 리서치 발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